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람TV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어제 좀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올 연말에 자율주행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 전에 매크로 상황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오늘 크게 좀 빠지는 하루였어요. S&P가 0.79% 빠졌는데 장 초반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는 개장 전에 발표되었던 ADP 민간 부문 고용 지수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상치였던 22만 건을 훌쩍 뛰어넘는 49만 7천 건에 달하는 고용 증가 발표가 있었어요. 이는 지난달 6월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약 1년 만에 최대폭 증가치라고 합니다. 예상치의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니까 상당히 지금 고용 상황이 뜨겁다라는 걸 다시 한번 할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리오프닝 관련된 증가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저 접객업 23만 2천 건이나 증가를 했고요. 건설업과 무역 운수 유틸리티도 9만 건 이상 증가하는 그런 과열된 노동시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고용시장이 아직도 과열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로는 좀 증가하긴 했어요. 전망치보다도 약간 높긴 했지만 20만 건 초중반은요, 여전히 좀 실업이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고용시장이 뜨겁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연준이 한 차례가 아니라요, 두 차례 정도 금리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조금씩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확률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10%대였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30%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노동시장이 이렇게 계속 뜨겁다 보면은 연준의 긴축 정책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5%를 돌파를 했습니다. 16년 내 최고 수치예요.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4%를 넘는 모습이죠. 제가 어제 방송에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 현재 1% 정도 역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역전 현상이 강해질수록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유가는 상대적으로 계속 안정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 시간 7월 7일 금요일 저녁에 발표될 비농업 신규 고용 전망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 보고서죠. 일단 예상으로는 전월 대비 둔화하는 모습, 실업률 예상치는 3.6%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한 모습이었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자, 오늘을 제외하고 이번 주 3일 연속 13,700선 이상을 상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13,700선이 역시나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13,700, 13,800 아직까지는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이평선들과 주가의 괴리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무리한 투자는 좀 주의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지난 3월 달에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 간에 골든 크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하락이나 횡보가 나온다면 추매로 대응할 만한 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한국 시간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금요일장 개장 전에 발표될 미국 고용 보고서가 이제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ADP 민간 고용 부분이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좀 이를 누그러뜨려주는 숫자가 나온다면은 연준이 뭐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아니라 한 차례 금리 인상에 그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 7월 26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0.25%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92.4%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어제가 88%대 확률이었는데요. 90%가 넘어가는 거 보니까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연준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뭐 5.25%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5.75%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30%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10%대였는데 거의 이제 4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기존 시장 예상과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사항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2.1% 하락한 276.54불로 마감을 했어요. 2분기 탁월한 인도량을 보여주면서 갭 상승을 최근에 했던 테슬라인데요. 갭 상승 당시 이 봉의 저가가 한 275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75불 정도는 지금 지켜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차주까지는 지켜볼 만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금일은 고용지수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이 다 빠진 하루였고, 이에 따라 연준의 긴축 우려가 불거진 하루였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쉬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맞힐 수 없지만 탁월한 인도량을 최근에 발표했기 때문에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좀 더 하방 지지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는요, WAIC 2023년 월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어요. 뭐 세계 인공지능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테슬라도 참석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스를 마련해서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홍보를 하고도 있어요. Again, this is all speculation, but I think we will achieve full self-driving, depending on what level you call it, 4 or 5. I think later this year. 자, 일로는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세계 인공지능 회의에 개막식에서 화상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그 화상연설을 한 장면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개막식 화상연설에서 일로는 일단 중국에서 열린 컨퍼런스니까 중국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은 경제의 많은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좋은 발언을 해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CEO가 이렇게 진심으로 소비자들을 존경하는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방금 보신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말에 완전 주행, 자율주행 달성하겠다. 어느 때보다 지금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레벨 4, 레벨 5란 말도 나왔는데요. 자, 레벨 4부터는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레벨 5부터는 이제 사람의 운전이 오히려 불법이 되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달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서두에 스페큘레이션이란 말을 쓰면서 단지 추측일 뿐이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 연말에 자율주행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실제 FSD 베타로 주행을 해보면 거의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매년 초가 되면 이번 연말에는 달성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주의 연설문에 바로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거죠. Maybe what you'd call level 4 or 5. I think later this yea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신들이 생각하는 레벨 4, 5에 올해 연말에 아마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은 뭐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4단계까지는 핸들이 있습니다. 4단계부터는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것이지만 자, 필요시에는 인간이 개입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5단계부터는 이제 핸들이 아예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차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풀 오토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레벨 4가 하이 오토메이션인데요. 자, 이 레벨 4, 5를 연말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을 달성을 했다 하더라도요. 기술적으로 달성했다 하더라도 국가별 법적인 제약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현재 바야흐로 AI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AI 기술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레벨 4 자율주행이 달성이 되게 되면은요. 이제 FSD 베타가 아니라 그냥 FSD가 되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먼저 북미 위주로 프리 먼스 트라이얼 그러니까 1개월 무료 체험권이 모든 테슬라 고객들에게 전수가 될 것이에요. 이미 모든 테슬라 차량은요, FSD 베타를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FSD 베타가 지금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율주행 시대가 올 연말이면 또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아무튼 이를 뭐 100% 신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정말 현실이 됐을 때요, 그 파급 효과는 정말 어마무시할 거예요. 올 연말에 뭐 사이버 트럭 출시도 있죠. 사이버 트럭 출시와 함께 FSD 베타가 베타를 딱지를 떼고 프리먼스 트라이얼을 제공하는 순간 테슬라 주가의 상승 동력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메타의 CEO죠. 마크 주커버그의 현실 매치 소문이 많이 돌았었죠. 자, 이거는 뭐 AI가 만든 사진인 것 같은데 실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뭐 UFC 이런 경기장에서 둘이 실제로 격투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키가 거의 190대에 육박하는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고, 마크 주커버그는 뭐 주짓수를 배웠다라고 하죠. 뭐 이런 뉴스가 돌았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마크 주커버그는 스레드라는 SNS 서비스를 새로 런칭을 했어요. 이 스레드는 트위터와 매우 흡사한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SN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출시하자마자 단 7시간 만에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메타가 SNS의 가장 강자라고 볼 수 있겠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바로 한 1000만 명의 스레드 사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마크 주커버그에 따르면 한 10억 명이 사용하는 컨버세이션 앱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트위터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트위터는 이를 해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스레드가 이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트위터는 매니아적인 성격이 있고, 스레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친근하고요. 좀 더 많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강력한 이유는 역시 인스타그램 등과의 연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뭐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나 정말 잘 살고 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러 다니고 있다, 뭐 이런 뭐 사진들이 많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거짓된 행복에 빠지는 것보다 트위터에서 낯선 사람의 공격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트위터가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대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둘 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트위터 충성 고객들은 이 스레드에 대해서 짝퉁이라는 듯한 메시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트위터가 진짜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 스레드는 가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트위터에는 또 일론 머스크라는 정신적 지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레드에는 그러한 정신적 지주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마크 주커버그는 10년 만에 자신의 트위터 페이지에 이러한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아무래도 스레드가 트위터를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가볍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마크 주커버그의 얘기처럼 인스타그램과 연결을 하면 당연히 스레드 많이 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게 역시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린다 야카리노 트위터 CEO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크 주커버그가 이 스레드를 만들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컨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린다 야카리노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모방이 되지만 트위터의 커뮤니티는 절대 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커뮤니티.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미 일론 머스크와 뭐 게리 블랙 등 연내 트위터가 정상화가 완료가 되면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크 주커버그의 스레드가 지금 런칭이 되더라도요. 아무래도 기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트위터 고객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이미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연말에 나올 이 멋진 사이버 트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도로 라인이 없어요. 도로 라인이 없지만 주변에 이러한 공간들을 다 인식을 하고 이렇게 비보 좌회전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방금 지나가는 차도 볼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차선이 없지만 이렇게 문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주변의 사물들을. 그래서 이 차가 오니까 잠깐 이쪽으로 또 숨었다가 또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빠지든 내년에 미국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가 빠지든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모델 Y가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2020년부터 급박하게 오른 모습이 나왔었고요. 사이버 트럭 출시에 따라 당연히 매출이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거기에다가 좀 전에 보셨듯이 자율주행도 잘 발전이 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얘기처럼 올해 연말에 정말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정말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 꾹 잡고 계속해서 희망적인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